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뭐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 청약을 뭐 한 번, 두 번, 아니면 여러 번 해보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 반면에 이제 막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청약하는 날 되면 뭐 저희들 사무실에도 뭐 아침부터 어떻게 청약을 해야 되는지, 점수 계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청약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기본 점수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파트 청약은 아주 간단한,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점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일단 부양가족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통장이 없다 하면 청약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약 통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하지만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점수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중 9개 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 인적사항 기본적인 것만 넣으면 통장 가입 기간이 몇 년이라는 것을 포함을 해서 점수 계산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번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떻게 됐냐면 부양가족 점수와 무주택 기간의 점수가 있는데요. 부양가족 점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토탈 합한 점수가 우리 청약에서는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85점 만점이 청약에서 기본적인 만점이 85점입니다. 그렇게 보신다 하면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나 본인부터 시작을 해서 6명 이상이 된다. 아무리 많은 식구가 있다 하더라도 6명 이상 점수는 최고점 35점 만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명이 됐던 8명이 되었던 그 점수는 35점을 만점으로 가지고 간다는 사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점수 체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본인 점수를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기본적인 점수, 기본 점수 5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 점수는 부양가족 체크할 때 한 명으로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단독 세대주의다, 아니다, 뭐 단독 세대주의일 경우에는 부양가족 당연히 제로로 체크를 하시겠지만 내 자녀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면 나는 배우자와 내 자녀 하나에서 부양가족은 2명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자녀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 3명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본인은 부양가족에 체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본인은 빼고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양가족이 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30세가 넘어간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 근데 그 자녀가 나랑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떨어져서 살고 있다. 즉 말씀드려서 주민등록 등본상에 내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등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아무리 미혼 자녀일지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을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는 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기숙학교에 갔다 하더라도 내 부양가족으로 점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노부모님들, 내가 시어른을 모시고 있다, 장인 장모를 모시고 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도 내 부양가족의 점수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 나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민등록 등본에 나랑 3년 이상
같이 되어 있어야지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모시기는 내가 모시는데 작은 아들 집에 들어가 있다, 딸 집에 들어가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그러면 우리 청약을 하실 때는 부양가족으로 점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점만 잘 관가를 하신다 하면, 체크를 하신다 하면 부양가족에서는 점수가 크게 바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시면 아까 통장 가입 기간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의 점수는 32점이 최고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시면 1년 미만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2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15년 이상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보시면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청약을 할 때 점수 계산할 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기점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은 했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 구성원으로 하나의 일가로 해서 단독 세대주 구성을 해가지고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문서상에 나타나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신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뭐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그러면 당연히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30세 이전에 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혼인신고만 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 30세 이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그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 무주택 기간도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봐요. 이 외에도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해서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부양가족 35점,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 17점 해서 토탈 85점 만점으로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점수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주택자든지 1주택자든지 2주택자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논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통장 내 점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체크를 해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특별공급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청약에서 얘기 나눌 것들이 많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더 다양하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별 세대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은 700kg 아줌마에서 기본 7천만 원 버는 공인중개사 워킹맘 저자 김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